컴퓨터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 사고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가 뭔지 어디서 발생인지 알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법률로 가지고는 이제 그 법관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범죄라는 친구를 공부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석사 때 이제 1992년도 제가 이제 석사를 졸업했는데 논문을 썼는데 컴퓨터 범죄를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만든 컴퓨터 분류 그 책의 이름이 ATW 컴퓨터 분류 책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범죄 이용하는 제 논문을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를 일어나는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이제 어라운드 컴퓨터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 그 다음에 스루 컴퓨터를 입력 처리하면서 일어나는 범죄 그 다음에 이제 위더 컴퓨터 가지고 일어나는 범죄 이 세 개 큰 종류를 분류해가지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범죄들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제가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도까지 국내 일간지를 좀 다 뒤졌어요. 다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할 때는 실제 실용이 제가 보여진 그 연구 사례, 그 컴퓨터 사례가 28건 있었는데 제가 다 찾아가지고 80건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만든 논문이 제 논문인데. 예, 이제 물론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또 논문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국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유할 건가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앞으로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제가 좀 논문 쓰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러고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혁신 모델에 관한 연구인데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유명하고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고 또 뭐 세계 지도자들 박정희 딱 받고 싶어가지고 뭐 엄청 사람 많고 또 그다음에 이광용이라든지 하물며 푸틴까지도 그다음에 정선배까지도 박정희 대단한 사람이다 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는 리드하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연구가 어떻게 있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 전문가인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이거 시키는가 이걸 좀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신을 하고 또 15조 술탄 혁명을 통해서 뭔가 했는데 왜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고 조금 더 제 관점에서 한번 또 시스템 관점에서 한번 소개시켜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국가혁신 모델 MP 메이션 프로세서 리엔지니어링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 이제 국가고 프로세서는 뭐냐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다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 절차가 있고 기업을 운영할 때 절차가 있대. 그게 프로세서인데 그걸 갖다 리엔지니어링은 뭐냐면 이게 혁신이란 말입니다. 재고친다. 다시 엔지니어링 한다. 다시 많이 바꾼다. 확 바꾸는 게 그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갖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컴퓨터 이제 정보 시스템 전문가이면서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감사행정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감사 이제 제가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석사를 제가 이제 학위를 받고 그다음 또 숙명대에서 이제 MI에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가지고 경영 정보학을 제가 이제 박사과정 5학기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뭐 하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도 제가 따지지 못했어요. 학위 5학기가 제가 이제 박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수 뭐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일이 뭐냐면 국가기관에 모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자정부 최고입니다. 최고 잘하는 나라가 전자정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도 중등록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방 자기 동사무소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뛰어와야 돼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서 뭐 오만 원 같은 그걸 뭐 예를 들면 그렇지. 그렇지. 다 해서 다 여기서 다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수준을 거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할 때마다 이제 이런 이제 제 같은 저는 이제 정부 시스템 간디사인데 그 평가하거나 이제 저 간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간디 어떻게 했냐면 토목 간디, 건축 간디, 전기 간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정부 시스템 간디사인데 모든 그 국가기관 내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가서 이제 그 시스템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제대로 구현을 했는지, 테스트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보고서를 쓰고 어제도 지난주까지도 저도 이제 뭘 했냐면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요번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민간도 누구나 다 이용해 쓸 수 있도록 공개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산림청이 있어. 산림청에 뭐 이런 휴양림이 있어. 휴양림 그걸 갖다가 산림청 자기들만 관리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직접 그 사이트 들어가서 바로 확인하고 예약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또 이게 철도청 같은 경우는 SRT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너가 저 SRT 철도청 가가지고 그 사이트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네이버도 할 수 있고 저 뭐지 카카오톡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 공개를 해. 그 이제 시스템 연계시켜줘. 그 인터페이스로 API로 연계한다는 건데 그런 걸 해. 그래가지고 정치를 다 바꿨어. 그래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제 요번에 하는 거지. 월요일도 하여일까지 제가 또 감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보수 다 선했는데 감리는 월요일 하는 그런 식의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 텍스 시스템, 세금 시스템, 국방 시스템 이런 거 다 이제 국가 예산을 들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은 감리인데 그래서 감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그런 건데 먼저 이게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돈은 못 벌지만 지금 일을 제가 이제 현재 국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직업 전문가인데 어쨌든 박정희 제가 이제 또 뭐냐면 그 박정희 그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박정희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제가 3기 이제 손을 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 이런 혁신 저 학술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레포트 안 내서 좋겠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뭐 한 게 있는데 근데 뭐 시간도 없고 짧아가지고 아주 깊게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아는 데에서는 지금 이제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그 대통령 국가의 핵심 모델에 관한 연구인데 어떤 측면에서 할 거냐? 국민교육 원장과 새마을 운동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일반 일반 기업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못 듣는 거요?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못 듣는 거. 예. 딴 데 하면 제가 이제 처음을 발표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인원이 지금 뭐 전치 아마 7이지만 60명, 6천만 명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1960년 초 이제 초에 자유 대한민국이 일본 수탈 당하고 막 6.25 당하고 딱 폐허가 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제 뭐 이거 나라고 완전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윤보선 때 아마 그 지방 의원을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되자마자 뭐딱 이렇게 이제 뭐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으로 다 끝났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도저히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60년대 이제 뭐 60년대 지금 우리 현대 그때 그 당시에 왔는데 그 당시 상황이 정말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과정에서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라에 간다는 정권을 잡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런 고민을 엄청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천재. 그런 측면에서 뭔가 혁신을 바꾸려 그러면 나라를 바꾸려 그러면 철저한 계획과 무슨 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아마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국회 핵심 과정과 이제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초로 한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찾아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연구가 많지만은 또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게 아마 우리 저기 이재용 박사님이 저를 보고 한 게 뭐냐 그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아마 그 당시에 카이스터, 키스터 뭐 이렇게 생길 때부터 아마 상당히 그분 그 서울대 노수 아주 뭐 내가 볼 때 뭐 꽉 찼어요. 저 뭐 정말 그 지식이 넘칠 정도로 꽉 찬 분인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분 또 경남 저 중앙대학교 지금 저 명예교수를 하고 계신데 뭐 그분 뭐 다 말씀만 들어도 전부 보이지도 않지만 듣자 말자 그러자고 뭐 그래서 서투는 거지. 내용만 봐도 무슨 아시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영혁신을 어떻게 했는지 뭐 경영했 다 알잖아요. 시골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연구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까지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박정희 정부의 특명 배경은 아시다시피 뭐 그 일본인 저 식민지 그다음에 뭐 6.25 뭐 이런 부분들 통했던 그다음에 4.19 현금 수많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는 다 붕괴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아마 5.16 군사혁명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저 일본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조선 부패하고 무능한 걸 없애고 공화국을 굳이 만들어놨는데 또 김일성 그 빨갱이가 왕조를 세운 거기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되면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시종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어놨는데 저 빨갱이들은 또 김일성 사이비 종교 그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저걸 좋다고 하면서 빨고 있는 놈들이 아직도 남한에 주사가 그러나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아니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자체도 혁명을 가정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출범 대한민국 상황은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못 살던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못 살다 했던 지금 여기 이제 이 표는 뭐냐면 유엔군 그다음에 도와줬던 나라 중에 이제 우리 그 상대인데 그 당시 보시면 GDP가 뭐 23% 이렇게 있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엔군 중에 아마 이제 15위 이렇게 쭉 했는데 61년 당시는 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91달러 수출이 뭐 0.39 그런데 이제 12년 쭉 하면서 연평균 이게 아마 12년대 2012년도인데 현재 보시면 뭐 이제 평균 11% 20% 성장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루어진 거거든요. 중국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폐허의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출발했는데 박정희 정부 국가혁신 계획 수립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차까지 5개년 계획을 7차까지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차까지 했는데 여기 보면 박정희 정부가 계획 수립한 거는 1962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4차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5차, 6차, 7차를 박정희 돌아가셨잖아요. 11.6에 돌아가셨는데 그 위에 이제 일어났는데 각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처음에는 석탄, 뭐 전력, 에너지, 기관 산업 이렇게 확충하고 사회 간접자본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2차 같은 경우는 산업과 과학, 철강, 기계공업, 건설 이런 게 고도해야 되겠다. 3차에 이제 중화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늘날 조선, 뭐 철강, 뭐 화학 이게 아마 그 3차 산업이 3차 때가 아주 가장 그 기반도 있고 지금 물이 올라 있는 거고 4차 산업이 이제
성장 형평을 이때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형평과 능률을 좀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아마 그 당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전두환, 그 다음에 저 김영삼까지 오다가 이제 다 없앴어요. 7차까지 하다가 5, 6, 7차까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기반 올리는 위에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보시면 정청래 상정 안정 능률 형편 균형 기존 그 개방 안정 개방안 활성화 좀 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 이렇게 잡았을 때는 조금 더 개방하고 안정화시키고 다지는 거. 이 박정희 대통령 해놓은 거. 그러면서 아마 조금 그 당시에 또 자기가 군사 구대를 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많은 뭐 민주화도 사실은 뭐 6.29 행위 저쩌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인 민주화 누가 했느냐? 전두환이겠습니다. 전두환이 칙성제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뭐 지금도 수많은 억측을 이야기하는데 억측을 쓰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뭘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기반을 했는데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혼란을 그 5.18 혼란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시키고 국민 생활 안정화시켜서 사회를 안정화시킨 게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위에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뭐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뭐냐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다음에는 뭐죠? 이거 금융실명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좀 투명화시키는 거. 이런 데 이제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기반 60년대, 62년도부터 해가지고 80년대까지 기반 다지고 사회 구조 만들고 막 그 당시보다 어려운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를 기틀을 만드신 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한 MPR 국가 경영 혁신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경제개발 경영계획 즉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국가 경영 혁신, 국가 경영 혁신인데 이걸 왜 했느냐 그거는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부국 강변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제 이거 혁신인데 그럼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하신 게 악석. 그 당시 우리가 뭐 우리끼리 뭐 사람들 좋을지 몰라도 국가의 경영 측면에서는 나쁜 습관 나빠야 된다. 그래서 뭐 가래 우리가 집에 뭐죠 경조사 이런 것도 다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꾸고 해서 악습과 폐단을 일수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우리가 펀디멘탈 리팅크 국가 경영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레디칼 재설계하자. 다시 설계하자. 이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방식 제도도 바꾸고 구조도 바꾸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용, 삶의 질, 시간 혁신적으로 개선시켜야 된다. 이게 경영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치브 혁명적인 그래서 단순한 개성이 아니라 아예 뭐 조금 바꿔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확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어떻게 그냥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요걸 저항도 받고 하면서 경영 혁신을 이제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국가 내에서 모든 업무를 내부 통제하고 부서 이런 게 있는데 아까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설명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은 뭐냐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는 만주에 가셔가지고 그 군생활을 하고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일본을 어떻게 발전했는지 본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또 군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다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확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경영 혁신 전략을 한 겁니다. 내가 조금 나쁜 점도 점차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그래서 국가 경영 혁신을 근본적으로 빠르게 혁신적으로 확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잘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국가 경영 혁신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도 사상과 모두 다 바꾸자. 그래서 그게 국가 경영 혁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일에 집중하고 능률에 집중하고
옛날처럼 뭐 체면만 해도 앞세. 그래가지고 다 그건 다 이제 고치자. 한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 마이클 해머라는 분이 나오고 이제 박정희 국가 경영신이 나오는데 마이클 해머라는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쓰면 우리 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자동차와 전자 제품 텔레비 라디오 그 레코더 녹음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여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그 맨하탄 다 사고 난리가 났어 그 당시에 부동산 막 그래서 미국이 거의 절절맬 때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미국 그럼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느냐? 일본은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제사부터 기회를 잡은 게 남북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전쟁 물자를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경영 정책이 이제 뭐냐 아까 이제 일본이 가진 개선 간반 정책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본이 발전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전 세계를 이제 자동차와 전자제품 다시 휩쓸었대. 그래서 미국이 거의 뭐 지금 일본 그 자본이 잠식돼 갈 때 이제 이게 이제 1990년도인데 그때 미국이 고민을 빠진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마이클 해머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한 게 BPR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 앤 프로세서 리엔지니어링 한 겁니다. 그게 BPR, 경영혁신. 저는 이제 NPR을 했는데 NPR은 뭐냐 국가혁신. 박정희 대통령 국가혁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마이클 해머는 BPR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영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경영혁신 어떻게 그럼 할 거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제 경영혁신 방식이 뭐냐면 아까 뭐 근본적으로 바꾸는 다 똑같아. 다 바꿔야 돼. 근데 어떻게 바꾼대? 근데 이 사람 뭐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업종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조선이면 조선, 뭐 전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프로세서 뭐 만드는 그 절차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에 가면 저 집에는 그 가정이 그 집마다 살림을 사는 자기 어떤 규모 그 어떤 그 방식 있잖아 방식. 그렇지. 그런 방식 가장 좋은 방식을 가져와. 자동차 만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야? 그래서 조선 가장 좋은 방식이 뭐야? 또 여러 가지 산업별로 방식 이런 데 좋은 프로세스 가져와봐. 그런 방식들 가장 좋은 프로세스를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기업에 딱 도입해가지고 깔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좋은 방식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깔고 난 다음에 바꿔. 혁신. 그게 이제 뭐냐면 다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스템만 가져오면 안 되고 시스템을 꾸릴 수 있도록 사람 자체가 바뀌어. 조직도 바뀌고 개인 생각도 다 바뀌어야 된다.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져와가지고 세팅하고 바꿔. 그게 바꾼다는 게 뭐냐면 경영학적으로 변화관리 시켜.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마이클 해머가 미국 기업이었죠. 미국에 다 그 현장에다 바꿨어. 그래서 막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 마이클 해머가 BPR을 생각하는 BPR 다 도입해가지고 막 깔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어가는 미국이 일본에도 이렇게 딱 낮추고 이렇게 지금 일본은 지금도 침체기라고 침체. 일본도 지금도 침체기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이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되냐? 우리나라 이게 이제 1993년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도 94년도 IMF 보기 전 해가지고 IMF 보자마자 이분이 말한 BPR을 갖다가 전 기업들 첫 번째는 삼성, LG, SK, 포스코, 막 그 한전 다 도입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감리도 하고 컨설팅 하는 데 가서 제가 이제 BPR 감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도입했고 웬만한 국가기관은 다 BPR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데 있어가지고 이 BPR, 마이클 해머가 많이 BPR로 가지고 넘어섰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상대적으로 뭐 하냐면 이걸 안 했네요. 도입도 안 해요. 자기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은 지금 거의 우리 대한민국보다 지금 시스템 콜지막 못하고 뭐 많은 그 유명 학자들은 일본은 앞으로 대한민국 못 따라온다. 이미 대한민국이 넘치다. 물론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아주 기초가 있는 것들은 일본이 앞서는 게 있지만은 이 시스템 국가 경영 아니면 기업 경영 효율성 있는 따라오지 못한다. 우리 시스템 따라오지 못하고. 그건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해머라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은 이분은 이제 1994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했느냐? 1962년 한 30년 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걸 시작한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내가 이제 연구해서 비교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93년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목적을 보시면 이제 마이클 해머가 생각했던 목적은 고객 지향제다. 이제 이 사람은 미국이라는 게 기업 중심 나라니까 고객 지향적인 조직 구조를 확 바꾸고 빈부가치적인 일을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다 없애버려.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 기능 다 제거하고 업무 중복 있는 거 다 없애버려. 다 바꿔. 업무상 책임 소재 명확하게 누가 책임이고 누가 해야 되는 거 다 명확하게 하고 관리 비용을 극도로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마이클 해머가 각 기업들한테 요구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뭘 했냐면 국민 지향적인 그 조직 구조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 앞으로 가야 되는 대로 조직을 다 바꿔. 그 다음에 이제 비부가가치적인도 박정희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 나빠 체면 일을 하지 말고 도움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앞으로 하지 말자. 악습 그 불필요한 악습과 제거 이런 거 다 본쳐.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뭐죠 이거 가래 의뢰 정치를 해가지고 뭐 그 뭐지 혼인 결혼 뭐 그다음에 상 이런 거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비효율적인 능력 개선 버리고 업무상 책임 소재 명확하고 하고 관리 및 운영 비용을 감소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개 비교는 거의 같은 정치입니다. 주장쪽이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뭐냐면 혁신 대상이 뭐냐면 마이클 해머는 이제 주로 기업 중심으로 기업.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국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국가 중심, 공공기관 중심으로 미국은 사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국가 혁신하고 마이클 해머 경영이실 제가 비교했을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했단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30년 전에 이미 이 일을 시작했고, 마이클 해머는 90년, 30년 후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 이제 BPR, NPR 정책 구성 요건인데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경영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차적 계획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의 또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절차를 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뭐 이제 프로젝트 준비 및 조직화, 기존 기업 전략을 이해하고 뭐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 분석하고 이런 내용도 쭉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현재 현실이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현실이 뭔지 뭐가 다 파악을 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다음 체면 문화, 악성 문화, 뭐 정치의 혼란스러운 거, 막 모든 게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없애고 그러려면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뭘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나라가 처음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약점이 뭐냐? 인력이 모자란 인력. 그래서 교육만 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야간 교육도 시키고 또 저 공장 공장에 나는 그 학생들 야간 제가 이제 제 시에 이제 그 사상민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사상 고무신 공장 신발 공장 가가지고 이제 낮에는 일하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한일 합성에 이제 갔는데 그다음에 한일 합성에 쫙 아가씨들 엄청 유공률이 많았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 학생 보고 학생 뭐 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하죠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야 저 야간 고등학교 만들어 학교 애들 딱 언제까지 시켜 무조건 공부 시켜 그래가지고 한일여고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다음 또 그다음 또 뭐냐면 부산에도 이제 부산에도 사상 국제공단도 있었으니까 딱 일정 시간 되면 끝나고 바로 이제 저녁에 학교 가가지고 또 이제 수업하고 또 공단 그러면서 일하면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시립고등학교 이렇게 전수학교를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험을 치면 이제 고등학교 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것들 갖다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 현실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 이제 고쳐 나간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인력이 모자라니까 뭘 했냐면 야 공장 이 우수한 인력이 빨리 배출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그 당시에 적은 돈으로 아주 우수한 고등학교 만드는 게 뭐냐면 금호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부산 한독기계고등학교, 또 창원 기계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누가 갈 수 있느냐면 시방의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애들이 보통 5% 안에 성적이 아마 금호고등학교인데 가는 애들은 지방 중학교에서 1%, 1, 2, 3% 안에 들어가야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나중에 걔네들 또 이제 그걸 공부시키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또 자기 한계가 있잖아. 그걸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쟤네들 또 대학교 보내. 대학교 보내. 그래서 대학교 어떻게 보냈는지 동일계 해가지고 걔네들 또 특별하게 해가지고 서울대도 보내주고 뭐 그 지방 국립대도 동일계 또 졸업하게 되면 조금 유리하게 해가지고 상고든 공고도 해가지고 대학도 보내주고 부산에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인력을 다지고 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 밑거름이 오늘 이 모양입니다. 박정희가 네?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것도 뭐 말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우리 감사를 알아야 그 다음에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감흥을 하고 또 감흥하게 되면 또 다시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또 그냥 불평하고 토하고 지 자신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봤어 정말 그러면서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지라고 치는데 어제 내가 강화문 나갔는데 정말 한심하게 거지없는 그 더불어 빨갱이들 들고 다니면서 큰 노동자들 나와가지고 야 그래서 대체 너걸 뭘 위해서 이렇게 하니 뭘 했어 뭘 이렇게 난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네. 어쨌건 이런 경영 혁신을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진행하는 게 이런 모델을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현실이 뭔데 파악해서 그 다음에 우리 갈 길이 뭔데 딱 정하고 그 갈 길대로 가자. 그러면 현실과 우리가 갈 길 사이 문제점이 뭔지 그게 뭔지 딱 걷어내가 딱 보고 요게 문제구나. 이걸 없애야 돼. 그걸 이제 한 게 이거 BPR, NPR 이제 경영 혁신을 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가장 문제됐던 아까 말한 악습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비능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없애야 돼.
그 이제 고민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이제 박정희 국가금융혁신이고 아까 마이클 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가지고 일본한테 왜 우리가 왜 쓰지? 우리가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미국도 그 당시에 보면 막 노조가 자동차고 뭐 음악을 만들고 품질도 미국이 이제 일본이 저 미국한테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일본한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점차적으로 품질을 엄청 높게 그 사람은 차근차근 매일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 못하죠. 예, 아니 싸고 품질 좋은 일본 상품 사고 또 자꾸 누가 미국 상품 사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거의 망하기 이제 그 직전이지만은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국이 마이클 해머가 이야기하는 BPR 하자. 그 BPR이 때문인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좋은 기업의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 그 기업 미국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그 깔아놓고 그대로 바꾸자. 그게 이제 미국 GE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GE 말이죠. GE사라고 이제 미국 그 유명한 회사. 미국의 그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자기들 혁신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GE 같은 경우 뭐 엔진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이런 방산업체 이런 거 다 자기들 이제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어쨌건 90년대 말부터 저거 1990년도 돼가지고 확 혁신해가지고 살아나고 지금도 이제 조금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느냐? 그 IMF 우리가 이제 그 IMF 자 94년도부터 이게 9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IMF 우리 거의 다 써냈는데 우리가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BPR 그때는 이제 박정희 BPR이 아니라 마이클 해머가 이야기한 BPR 다 도입한 겁니다. 도입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 컴퓨터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가면 뭐 빠진 것 같아. 그때는 컴퓨터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오시고 지금 손으로 직접 관리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없었으니까. 미국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아까 BPR 하자 그럴 때는 각 그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 직장이든 뭐 이런 그 공공기관이든 모든 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베스트 프로테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프로텍터를 설치해 놓고 그건 컴퓨터를 관리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그 조직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하는 건데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ERP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MIS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중에 이제 그냥 옛날에 회계 시스템, 인사 시스템 예를 들면 생산 시스템이 따로따로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 따로, 회계 따로, 그 다음에 자재 따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운영됐는데 이 이제 아까 마이클 해머가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다 통합해. 즉 회계든 뭐 저기 그 생산이든 자재든 뭐 인사든 다 하나의 이제 뭐 시스템이 좋은데 데이터를 통합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영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늘 생산 몇 개 생산됐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몇 명 지금 일하고 있고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EI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데 CEO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ERP 시스템인데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이제 그 베스트 프랙티서 가장 좋은 절차를 다 회사에 도입하고 시스템을 깔아서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 CEO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혁신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은 매일 이제 전화 걸고 직접 공공기관을 발령기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확인하는 거야. 이제 수출 오늘 얼마 했어? 다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과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성과 관리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관리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혁신을 이제 경영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아까 이제 제가 변화 관리 이제 경영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요 이제 경영혁신 도구라는 거는 경영혁신을 하려고 하면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고객 만족 경영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 통합한다든지 뭐 다운사이징, 동시화, 리스트 처리 이런 아마 이거 전문적인 용어인데 어쨌든 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이런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뭐 시스템 툴도 있고 조직에 관련 툴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품질 한뭐 그 심사제도, 학습 조직, 성과 관리 지표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 경영 혁신을 하는 하나의 툴이다, 도구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지금 다른데 많은 걸 지금 우리가 지금 강가고 넘어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1992년도 이제 그 혁명 이루고 5.16 개헌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도입했어요. 예를 들면 생산성 본부, 농률협회, 경영 뭐 이런 것들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 그 프로세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내에 다 썼죠. 중소기업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다 깔아가지고 그대로 경영 그 뭐지 표준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 본부라든지 뭐 이런 기업을 다 가져가지고 국내도 똑같이 그 당시 일본만 흉내내도 잘하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까지 해도. 그래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빨리 따라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영혁신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이 말하는 저 BPR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툴을 가지고 경영하시는데 이걸 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 필요한 데 따라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경영혁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실행 도구 중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 했던 건 뭐냐 이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마이클 해머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경영혁신의 가장 차이점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냥 오프라인 측면에서 이제 그 관리를 도구하게 했는데 마이클 해머는 시스템, ERP라는 시스템 가지고 했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NPR 국가 경영혁신과 BPR의 실행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관리. 아까 여기도 성과 관리하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성과 관리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게 또 실질적인 성과 관리.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성과가 일어나는지. 야, 야 녹화 작업을 나무 심을 그랬는데 대체 어디 얼마 썼는지 확인해. 또 직접 보고도 받고 직접 또 확인해보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과 관리하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해서 뭐하냐? 그걸 또 보상을 해. 수출 몇 프로에서 야 너 보상. 성과가 일어나면 성과 일어나는데 보상을 하는 거. 그리고 새만운동 시켜놓고도 어떻게 해서 그래 저기는 저기는 세면 얼마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집행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피드백 계속해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무실에 앉아서 밤잠 잔다고 이런 거 성과 책임 직접 야 일 시켜놓고 잘하고 있지 게 아니라 직접 챙기던 게 성과 관리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변화 관리 이제 중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베스트 프랙티스 깔고 현장에 이제 우리나라도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여. 왜? 구습에 젖어 있고 조직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프레임 기존의 생각들 갖다가 이제 좀 컨트롤 가지고 늘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해놓고 딱 그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이제 이렇게 뭐죠? 안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것도 아마 그 당시 표현할 때 이걸 아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당시 아마 정치도 뭔데 뭐 엉망이니까 이걸 갖다가 조직을 바꿔야 된다. 조직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도 바꾸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사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교육도 시키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명분에 뒤에 있는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 조직, 특히 사람의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누구지 이건희 그 우리 저 삼성 그 그룹 회장도 삼성이 처음에 그 90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뭐라 그러냐 그 당시 아마 애니콜로 할 때인데 애니콜 다 써봤지만 문제가 뭐냐 제품 품질이 엉망했어 그때 그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뭐 그래서 야 다 가져와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이제 품질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이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바꿔야 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 전부 다 바꿔. 그래서 이제 저 삼성이 제가 이제 삼성, LG 이제 뭐 포스코 우리 국가기업들 다 BPR을 했는데 삼성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BPR 할 때 저는 이제 ERP는 이제 그 컨설턴트 ERP 엔지니어인데 저도 이제 그때 그 교육을 받고 삼성이 그 당시에 처음에 600을 들여가지고 그 BPR을 하기 위해서 이제 BPR을 먼저 그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 BPR을 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컨설팅을 먼저 합니다. 컨설팅 조직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프로세스 딱 설치해놓고 이제 조직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변화를 시키는데 삼성도 변화를 하려고 삼성 그 당시에 아마 이병철 회장이 그 직원들이 아마 새벽 7시인가 해가지고 다 6시까지 다 출근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다 바꾸라 그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삼성이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 SAP라는 ERP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3번인가 도입했어요. 처음에 이제 보통 뭐냐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거는 이제 삼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야 이제 시스템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개인한테 맞춰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한테 맞도록 딱그 몸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고 다른 뭐냐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들 모두 따라하도록 니한테 맞출 필요 없어. 다 시스템도 따라하면 돼.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러나 ERP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한테 맞추지 마. 시스템한테 무조건 따라해. 시스템 하나 하는 대로 따라해. 너 개인적으로 맞추려고 그러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삼성이 처음에 할 때는 자기도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걸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하지 않고 자기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까 시스템 만드는 데는 뭐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모두를 한눈에 봐야 되는데 한눈에 보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 시스템 딱 데이터가 이렇게 매출 현실 그 다음에 뭐 부채 현실이 딱 한눈에 봐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아까 말한 대로 따로따로 맞춰놓으면 그게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아마 3번인가 바꿨는 거예요. 600억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정답 맞춰가지고 이제 ERP를 완성시켜서 이건희 회장이 한눈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뭐 이미 손익이 눈앞에 뺄래 보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아까 BPR 경영시키는데 어쨌든 이 MPR과 BPR 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 조직의 변화 관리를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런 변화 관리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 국민교육원장이 뭐 어떤 의미냐 박정희 대통령 아까 경영핵심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아마 제가 분석해 보니까 500년 계획을 세워놓고 쭉 1차, 2차 세워놓고 보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국민들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지? 뭘 하고 있지? 국민들 정신이 이거 좀 더 개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어떤 특별한 뭐 미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민 정신을 바꿔서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교육원장을 안파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쭉 보니까 내가 이제 그 국민교육이가 이렇게 만든 거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 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국민교육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변화관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박정희 대통령 보니까 변화관리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변화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회의를 그래서 만든 게 국민교육입니다. 그래서 국민교육을 보니까 야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우리의 사명, 우리 사명이 뭐야?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튀어나가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독립회의되고 이런 내용들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막 때려가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거 못 외우면 집에도 안 보내주고 집에도 늦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머리 박히도 뼛속까지 박히도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성실한 몸과 탄탄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서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을 길러라고 자 스스로.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정신을 더 높여. 그래서 국민 정신을 더 높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한마디 딱 하면 국민들이 알아듣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국민교육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뭐냐? 우리가 앞으로 뭐 할래? 세역사 창조하자 그랬어. 잘 살아보자, 잘 살아. 그래서 나중에 여기 빠져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난 다음에 우리가 국민교육 해야 되는 뭐야? 세역사 창조하지만은 그 다음에 해서 인류공룡 이바자, 인류공룡 이바자. 이바자에서 그게 국민교육원장의 뜻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어떠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한 새마을 운동이 지금 전 세계 다 나가 있어요. 아플 때가 나가 있고 지금 맞아. 뭐 지금 새마을 운동. 그 사람들 가가지고 별심을 갖다 준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 논법 다 가르쳐주고 지금 막 우리나라 난리 났어. 그래서 저 대한민국에 이제 코이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이카 국제협력단.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운영해가지고 이런데 또 그 다음에 세계에도 말이죠. 그 세계 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들한테 이제 야 빌려 이 사업을 그래서 그 보증을 우리나라 보증 설 수도 있고 저거 빌려가지고 이제 돈 하면 그걸 가지고 수로 개선도 하고 이제 뭐 작물도 개선해주고 심어주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지금 아프리카 남미 중앙 대한민국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세계적인 나라 이미 나라 됐는데 이 빨갱이들만 아니면 방해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들 대체 몰라는 거 몰라요. 저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요. 빨갱이. 그래서 저는 사실 보니까 이런 이게 지금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미 외국들은 알아요. 왜? 전 세계 아마 후진국 중립국들이 다 교육받았어요. 저 새마을 우리 연수 기관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떡하 지금 우리가 되니까 이제 160 이바지 할 때 우리 나가지고 이제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지금 그냥 뭐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실제 농사 짓도록 가르쳐 주고 실제 현장에서 계속 지도해주고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벼농사 사막에도 벼농사 짓고 또 사막에도 뭐 감자 심고 난리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인데 이것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민교육원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교육원 세대들이 지금 몇 살 먹었느냐? 그게 지금 아마 50대, 40대 이 세대들. 근데 얘네들이 가장 할 때는 지금 뭣도 모르고 불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원장의 본뜻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영심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 국민교육원장이.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도구가 이제 새마을. 아까 이제 그 변화가리도구의 이제 국민교육원장은 뭐냐면 정신적 정서적 변화를 국민들이 불러일으켜서 자기 어떤 뭐 역할이 뭐고 책임이 뭐고 이런 가르치고 했는데 이 국민교육은 현장 교육, 현장 실전 교육, 행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관리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야 우리 그때 어릴 때 아시다 뭐 목사님 아십니다만은 마을도 뭐 골목골목 이상하고 뭐 하물며 시계도 이렇게 지고 가려면 옆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하고 그 대학가로 최소 들어가게 만들고 경기도에 만들고 돌고 도로도 가고 그래서 야 지붕도 다 그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렇게 보면 저희 집도 이제 일부 그 저 뭐지 뭐 기아집도 있고 뭐 이제 그 뭐지 이런 새집도 있고 그다음에 지푸라기 집도 있습니다만 매일 이형이어가지고 집 이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손들도 이거 안 돼. 그래가지고 야 나 그거 해가지고 스레터 다 깔았어. 스레터 무조건 깔아. 그래 스레터 깔고 그 다음부터 깔 이거 했으니까 그런 인력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시 가가지고 이제 일하고 이 공무원처럼 이러고 그래서 잘 살게 이제 돼가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박지희 대표 그러면 행동에 칼을 얻는 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무조건 보상을 해줘 보상을. 애리야. 보상을 해주고 주고 그거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야 어디 얼마만큼 요번에 그저 지분 계량돼서 얼마만큼 이렇게 해서 계속 관리하고 하니까 공무원들 안 그 공무원들이 뭐 그 당시에 뭐 하락한다 하겠습니까? 또 이제 박지희가 하면서도 손실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 여기 제가 집 여기 저 내가 신당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 아마 이제 저녁에 이제 지나가니까 그 신당동 시장에 박지희 들고 왔다 이거 저 막걸리 주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쉽지 않았어요. 물론 집이 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당시 그 양반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현장 시장 다니면서 현장 분위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래 끊임없이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현장 중심의 변화 관리 도구가 새마을입니다. 이거는 직장 새마을 뭐 온데 그다음에 마을 새마을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에 다 교육시켰습니다. 아까는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도 아프리카 맞아. 저기 남미 지금도 하고 그 사람 지금도 그 이거 뭐 막 옛날에 살롱사 이거 상상도 못해요. 살롱사 짓고 뭐 감개 수로 이것도 없었는데 다 따라 그러니까 박정희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주 사라지고 근데 이 더불어 빨갱이들은 그걸 치우려고 이승만도 치우려고 되고 박정희 치우려고 자기 지금도 치우려고 그래서 이런 그 박정희 혁신에 있어 이게 중요한 도구였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성과 관리인데 정성적 정능적 성과 관리인데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어떤 그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지하는 교육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되는데 얼마나 돈을 벌는데 얼마나 생산력이 얼마나 늘었는데 예를 들면 야 통일부 심으라 그랬는데 얼마나 심었는데 얼마나 소출이 났어 전국적으로 이걸 계속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혁신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경영신 모델도 제가 한 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목사님, 박정희 그 경영신 모델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게 박해희 모델, 박해희가 박정희 대통령 경영신 모델을 한 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냐면 이제 야 국가 경영신 모델 해놓고 이제 계획서 해놓고 국민 교육을 통해서 정신 교육을 바꾸고 그다음 새마을운동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현장 그 변화 관리를 하고 세 번째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 국가 경제 계획 모델을 갖다가 이제 완성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역사 창조 부관경이 된 겁니다. 한장으로 사는 거예요. 네, 한장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뭐 학술적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 아마 잠깐 제가 그 이재용 박사님 말씀드리고 그래 한번 발표해 근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 모델.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훌륭해 리더십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들 아마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박정희 대통령뿐 일어나서 좀 더 탄탄한 이런 이론이 해서 그 위대함을 갖다 현실적으로 중학교회가 그러니까 세역사 창조에 이바지 앞으로 이바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사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제가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좀 그러니까 요거를 대비해가지고 사람답게 살기 운동에
발전 방향을 예.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한번 또 해라. 아, 그걸 지금 하려는. 그 예, 제가 예, 예. 만들기 이제 네. 제가 몇 개가 있는데 예. 이거 말고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지속 가능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또 모델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한번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예. 지속하게 살라 그러면 가능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모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업 케어링 기업을 어떻게 치료하고 진돈하고 병을 만든지 모델도 만든 게 있어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을 가지고 하면 우리 저 이지원 박사님하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저도 이제 박사 과정도 그 논문도 예, 예. 받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제 국가 그 정부 시스템 측면에 있어가지고 국가 어떤 그 수호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저 사랑학교 사는 이런 재단이 그거는 발전시킬 수 있겠죠. 학자들은 저렇게 해서 연구해서 해놓으면 예, 예, 전달하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 예. 우리 교수님보다도 또 예, 전달력은 맞습니다. 전달력은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예. 더 그렇거든. 예, 그러니까 학자 연구하고 예, 예. 나는 또 앞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이끌어가는 거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뭐 끝났습니다만은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우리 그 오신 분들 제가 이제 쭉 뵀는데 그죠 몇 명이 보니까 정말 뭐 이거 넘쳐나. 그 이제 변호사님 그래서 그거를 근데 변호사는 이게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 이 민족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막 내가 볼 때 흘러내리는 것 같아. 그막 아주 우리 여기 모인 박사들이요 대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모아가지고 그럼요. 하면 좋은 일들 많고. 예,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이태희 박사 빚을 예, 받을 맞지. 수 있는 예. 여건이 조성된 거지. 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듣고 하려고.